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나 정서적 변화도 찾아오는데, 이를 잘 관리한다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 올바른 식사법, 운동, 약물 복용 팁, 숙면 방법,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올바른 식사 방법. 1. 균형 잡힌 식단.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와 소화 능력이 변화하면서 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노년기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영양소 섭취까지 줄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끼에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찬은 다양한 식품군으로 골고루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을 선택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밥만 많이 먹는 습관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밥의 양은 줄이고 반찬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년기 필수 요소, 단백질. 근육량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0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 60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요?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생선, 달걀 2-3개 또는 두부 반모, 간식으로 우유 1컵 또는 요거트를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권장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3.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고염식은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국, 찌개는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가능하면 국물 섭취를 제한하세요. 요리 중에는 간을 최소화하고 먹기 직전에 소금을 약간 추가하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 냉면, 칼국수 같은 면 요리는 염분 함량이 높으니 적게 드세요. 4. 식사 후 간식 관리. 간식은 식사 사이에 공복감을 줄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믹스, 떡, 고구마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간식으로 견과류, 당이 낮은 과일 또는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식사 후 디저트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한 번의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구성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방지합니다. 5. 섬유질과 수분 섭취.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변비를 예방하려면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소화를 돕고 탈수를 방지하세요. 6. 입맛을 돋우는 방법. 노년기에는 미각과 후각이 약해져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을 활용하면 식욕이 증진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 허브, 참기름 등을 활용해 간을 맞추면 입맛을 돋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운동 방법.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 근육 유지, 균형 감각 개선, 정신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중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이상적인 강도입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산책은 운동이 아닌 활동으로 간주되므로 의식적으로 강도를 조금 높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한 번에 30에서 60분 정도를 목표로 하되 주 3회 이상 꾸준히 진행하세요. 운동 전후 관리 또한 중요한데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 관절과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세요. 운동 후 다음날 몸 상태를 점검해 피곤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2.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 보호와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 저하와 함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젊은 사람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팔 운동, 위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저항밴드를 사용한 스트레칭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균형 운동으로 낙상 예방과 유연성 향상. 노년기의 낙상은 골절 및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극권, 발끝으로 서기, 한 발로 서기를 추천합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중 주의해야 할 점.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흉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식후에 운동을 하여 저혈당 위험을 방지하세요. 식사 전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세요. 3. 올바른 약 복용 방법. 약을 복용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식사와 관련된 오해로 인해 약 복용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죠. 우선 약을 복용할 때 식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반드시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약이 식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관련 약물이나 혈압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가 식후 30분 복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철분제처럼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되는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복용할 때 속쓰림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식사 직후에 드셔도 됩니다. 약효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물, 예를 들어 혈압약은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런 약은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할수록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만약 복용을 잊었다면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약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쯤 잊었음을 깨달았다면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용 여부가 헷갈릴 경우에는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약 복용을 잊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 복용 기록을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숙면. 숙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그 시간에서 67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는 오직 잠만 자야 하며 누워도 잠이 오지 않으면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 등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돌아가세요. 취침 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책 읽기나 음악 감상 같은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또한 야외 활동과 햇볕을 쬐는 시간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숙면을 돕습니다. 낮잠은 짧고 가볍게 앉아서 조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수면제는 장기적인 사용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용량으로 복용하세요. 무엇보다 불안감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도 더 나은 수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활발한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소한 연결이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복지센터에서 독서 모임, 공예 수업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는 뿌듯함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원 가꾸기, 요가 모임, 독서 클럽 등 관심사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류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 같은 신체적 지표도 더 좋다고 합니다. 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년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6. 건강검진 시 유의할 점.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확인하고 조기 발견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년기의 과도한 검진은 오히려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나이에 따라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목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해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포괄적인 건강검진은 때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몸에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경우 이미 관리 중인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주치의와 꾸준히 진료를 통해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필수 검진 항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치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는 흔합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해석하고 정말로 추가적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관리이지 완벽한 신체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건강염려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에 접근하세요.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를 받으며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건강관리를 실천한다면 즐거운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